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삼각함수라는 새로운 단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다항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 관한 것들 알아봤는데요. 함수의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인 삼각함수라는 거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 살짝 소개가 된 그런 과정인데요. 비슷하게 여러분 한 가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 직각삼각형하고 혹시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하시죠? 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앞에서는 단순히 그냥 특수각에 대해서만 직각삼각형일 때, 뭐 45도, 30도일 때 비례식이라든지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을 해갖고 변의 길이 계산하는 이러한 간단한 것들 공부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각에 대한 거 그리고 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한 것, 각 변에 대한 것과 각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각삼각형뿐만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일 때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것들 정의하고 성질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숫자라기보다는 숫자와 수식, 여기서부터는 각도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각도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을 다루기 위한, 그리고 거기서의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우리 각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각이라는 거는 어떠한 OX, 그쵸? 반직선의 위치에 대해서 O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중심의 O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OX에다가 여러분 자 같은 걸 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OP, 선분 OP가 회전하면서 만들어지는 XOP, 그쵸? 이 X 그리고 OP 이 사이에 각도를 갖다가 회전한 양을 갖다가 XOP의 크기라고 하고요. 이거를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작이 되어주는 이 반직선을 갖다가 OP, 그쵸? OX를 갖다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움직인 선분 OP를 갖다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움직였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리고 움직인 이 회전 각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선을 갖다가 시초선이다. 그리고 움직인 이 선분을 갖다가 동경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쵸? 반시계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 지금 동경이 OP가 보시면은 OX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사실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각도는 회전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은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가 마이너스 방향의 각도를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음의 방향하고 양의 방향이 존재한다라는 거.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다. 예를 들어서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러분 OX를 기준으로 해서 30도만큼 내려가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각도를 일반적으로 쓸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시초선 OX예요. 그리고 동경이 이런 식으로 OP 동경이 있고 일정한 각도를 OP의 동경을 갖는 각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OX를 기준으로 해서 이 OP, 동경 OP,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0도 또는 45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세타라고 제가 각도를 쓸게요. 그쵸? 자,
동경 OP를 갖는 각도 세타를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여러분 딱 생각하셨을 때 그냥 세타 뭐 30도면 30도 또는 45도면 45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무엇이 있느냐, 자, OP라는 동경을 갖는 각도는 세타도 존재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와서 세타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각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게 되면 제자리로 오게 돼요. 그쵸? 한 바퀴 도는 거 몇 도예요, 여러분? 360도 회전하게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갖다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각도는 지금처럼 360도 돌게 되면은 360도, 그리고 한 바퀴만 돌 수가 있나요? 두 바퀴도 돌 수 있어요. 720도 이런 식으로, 그죠? 몇 바퀴 돌아가서 세타라는 제자리로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60도 곱하기 어떠한 n 플러스, 자, 알파라고 했는데요, 세타라고 표시를 할게요. 기호 여기서 알파라고 쓴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일반각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이런 식으로, 그쵸?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특별히 딱 기준을 해갖고서는 고정을 해서 값을 정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그냥 OP라는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몇 바퀴를 돌아서 우리 그 위치에 오는 각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이거를 평면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XY축 써갖고 X축 그리고 Y축 이런 식으로 써서 이 위에다가 각도를 표시를 할 건데요. 누구를 시초선으로 할 것이냐? OX. 여기를 시초선으로 할 거예요. 그쵸? OX를 시초선으로 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각도들을 생각을 할 텐데, 각각의 사분면, 우리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대해서 각각의 사분면을 나타내는 일반각들을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여기서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기호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호도법에서 설명하는 기호들인데요. 일단 한번 눈여겨서 보시고요. 실제로 표현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느냐. 1사분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에 딱 눈으로 보면은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이죠, 여기는. 그쵸? 90도만큼 해당하는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사분면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가 1사분면이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0도, 90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와도 OX 시초선의 위치예요. 그리고 두 바퀴 돌아서 온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위치하겠죠. 만약에 이러한 동경을 갖는, 그쵸, 각도를 내가 1사분면에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가 몇 바퀴 돌아서 왔는지는 모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사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반각의 표현으로 나타내면은 이 동경의 시초선이 되어주는 시초선은 0도일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온 제자리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360도 곱하기 어떠한 n바퀴다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부터, 그쵸?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1사분면에 위치하는 어떠한 세타라는 각도, 그쵸? 세타는 어떻게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에서 얼마만큼 더 간 거? 90도만큼 더 갈 때까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각도는 1사분면에 위치하겠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X축하고 Y축은 몇 사분면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사분면의 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2사분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아간 거. 그쵸?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거 더하기 90도. 그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위치하는 각도를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시초선으로부터 90도만큼 떨어진 거에서 얼마만큼? 세타 그리고 360 곱하기 n 더하기 얼마다? 180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0도에서 180도 사이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3, 4분면은 180도에서 270도 몇 바퀴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360도의 배수 그리고 270도에서 마지막 360도 제자리로 오기까지 각각의 4분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의 4분면에 위치하는 각도들에 대한 일반각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그럼 여기서 새로운 기호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기호라기보다는 새로운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뭐 45도, 30도, 그리고 60도 이런 식으로 360도 우리 60분법에 의한 각도의 단위를 썼는데 여기서 새로운 각도에 대한 거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60분법이라는 거, 그쵸? 이거는 어떤 원 위에 한 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를 말 그대로 360도를 우리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360등분을 한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나타낸 기호였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60분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써왔는데요. 각도 우리 계산을 할 때 새로운 각도를 하나 할게요. 호도법이라는 거. 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호도법이라는 거. 지금 새로운 단위 60분법하고 그리고 호도법하고 호환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요. 호도법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겠느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원이 있는데 원에서의 반지름, 그쵸? 원에서 반지름 R, 그쵸? 원에서 반지름 R하고 그리고 똑같은 이런 식으로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만큼 R만큼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이 이동을 했을 때, 그쵸? R이 있고 여기도 R인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이 가운데 값, 가운데 이 각도를 갖다가 뭐라고 하겠다?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원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거는 호도법은 굉장히 오래된 단위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원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뭘 발견을 했느냐. 작은 원이든 그리고 아무리 큰 원이든, 그쵸?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중간 원이든 하여튼 어떠한 원이든지 간에 지금처럼 반지름, 그쵸? 반지름이 있으면 여기 스몰 r이라 그러고 여기를 라지 r이라고 해볼게요. 그쵸? 작은 원은 스몰 r 그리고 큰 r은 라지 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똑같이 지금처럼 이 반지름, 자기의 반지름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쵸? 자신의 반지름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r만큼, 자, 얘도 똑같이 r만큼 가자. 그랬을 때 이 부채꼴에 나타내는 중심각, 그쵸? 중심각, 이것을 갖다가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이것의 정의예요. 호도법에. 자, 그러면 얘가 왜 튀어나왔느냐, 갑자기, 그쵸? 이 호도법이라는 거 도대체 왜 하고, 왜 이런 식의 원리를 적용을 하느냐? 옛날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무엇을 알아냈느냐?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어떠한 원이든지 간에 지금과 같이, 그쵸? 라디안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반지름, 그쵸? 여기가 R, 그리고 여기가 R, 여기가 R. 반지름으로 이렇게 붙여나가 본 거예요. 똑같은 길이씩, 그쵸? 그랬더니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그쵸? R 이런 식으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R 이런 식으로 붙여 나갔을 때 어떻게 채워지는 이 부채꼴, 그쵸? 호의 길이가 R로서, 반지름 R로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채워지는 개수가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실제로 사실은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원의 주, 그쵸? 원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 계산했었나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썼었죠? 그쵸? 지금까지 우리 원주율 해갖고서는 원둘레 계산할 때 여러분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썼었어요. 자, 여러분 이식 한번 봐보세요. 이식 보면은 2개, 그쵸? 2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뭘 2개 하느냐? 반지름 곱하기 3.14를 2배 한다라고 썼었어요. 그쵸? 이 3.14가 바로 뭐예요? 원주율을 갖다가 3.14라고 썼던 거예요. 자, 그림하고 한번 보세요. 반지름 R을 갖다가, 그쵸? 대충 옛날에는 3.14 대신에 그래서 3을 썼어요. 지금까지 측량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원주율을 3으로 썼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원주율이 3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대충 보니까는 3개 붙이니까 원에 이 반쪽이 다 채워지더라. 그래서 3을 썼었는데 이게 측량이 조금 더 발달해서 지금은 점점 세밀화돼서 파이라는 기호를 아예 써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3.14개만큼 채우니까 원의 반이 다 채워지더라. 반을 채웠으니까 여러분 전체를 다 채우려면 2개 들어가야겠죠? 반지름을 하나, 둘, 3개, 4개, 5개, 대충 6개, 그쵸? 대충 대략적인 숫자로 6개 정도 붙이니까는 원이 다 채워지네, 그쵸?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할 거 없이 이런 단위를 쓰는 게 바로 호도법이에요. 자, 그래서 호도법은 뭐냐? 반지름을 원의 둘레를 따라서 똑같이 R만큼 이동을 했을 때 나타내는 그 중심각의 크기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지금까지는 3.14라고 썼었어요. 그쵸? 원주율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것을 뭘로 나타내냐?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사실은 기호지만 3.14라고 우리가 썼던 것을 갖다가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호도법,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호의 길이 똑같이 R만큼 쫓아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AOB라는 거는 이 부채꼴, 가운데 들어간 노란색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라디안을 써서 나타내는, 그쵸? 방법을 갖다가 각도를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호도법하고 60번파보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우리 지금까지 3.14 뭐라고 썼던 거 있죠? 3.14라고 썼던 것을 갖다가 우리 파이라고 쓸 거고요. 그쵸? 이 파이가 나타내는 각도는 파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각도가 바로 얼마? 반만큼 차지했던 거. 그쵸? 이만큼의 각도예요. 반만큼 여러분 얼마예요? 180도죠. 그쵸? 자, 그래서 파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게 180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 1라디안에 해당하는 거는 파이분의 180. 자, 그래서 여러분 파이하고 180하고 실제로 단위가 다른 것인 것 뿐이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360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거예요? 이 파이 라디안이 바로 360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고요. 그리고 1도는 이거 뒤집으시면 돼요. 180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라디안을 60분법으로 고치거나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고칠 때 지금과 같은 관계를 이용을 해갖고 여러분 고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연습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파이 라디안하고 180도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 파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360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1라디안은 그러면 여기서 1라디안 양변을 뭐로 나누면 돼요? 맨 위에서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이렇게 되고요. 그럼 거꾸로 1도는 이번엔 뭘로 나누면 돼요? 180도로 나누면 되겠죠? 180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 호도법하고 60분법을 같이, 그쵸? 혼동해서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 30도는 여러분, 그러면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나요? 30도. 여러분, 1도가 180분의 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30이라는 건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30을 곱한 거 1도가 180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맨 아래식에다가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도, 180도 없어져서 뭐라고 쓸 수가 있나요? 6분의 파이. 자, 그래서 30도는 뭐가 돼요? 6분의 파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몇 도 나타내는 거는 60분법으로 나타낸 거고요. 지금처럼 파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쓴 거는 호도법을 써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그 60분법하고 호도법하고 고치는 거 반드시 기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5도를 한번 고쳐볼게요. 45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이번에는 45를 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이 180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약분하면은 4분의 파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45도는 호도법으로 고치면 4분의 파이라는 이러한 기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꾸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내어 있는 거를 각도 60분법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라는 게 있어요. 자, 3분의 파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몇 도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거 보세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3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쓴 거는 호도법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건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를 지금 쓴 거예요. 굳이 이제 앞으로는 이 RAD, 라디안 이거 표시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이로서 나타낸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은 아,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도구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라디안 기호 이런 식으로 그냥 파이 이런 식으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라디안 생략된 거, 그쵸? 우리 호도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3분의 파이를 한번 그러면 60분법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변에 뭐 곱하면 돼요? 3분의 파이, 그쵸? 곱하면 되겠죠? 1에다가 3분의 파이 곱하면, 자, 그래서 3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마치 분수 계산하듯이 파이도 여러분 숫자예요. 우리가 3.141559 이렇게 했던 거 이제 원주율,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파이도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만 약분되나요? 이거 각도죠. 그쵸? 이거 3, 60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요. 따라서 파이 없어지고 3, 60 돼서 이건 몇 도? 60도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분의 파이는 우리 60도로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60분법을, 그쵸? 60분법에 대한 각도를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각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1에 해당하는 거, 각도 1도에 해당하는 거, 60분법 도수로 나타내어 있는 거를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각도에다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고요. 거꾸로 만약에 호도법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60도, 60분법으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뒤집은 거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은 됩니다. 파이분의 180이나 180분의 파이나 사실은 이거 1이에요. 1을 의미하는, 왜? 파이 라디안이 180도이기 때문에 1을 의미하는 그러한 숫자인데 지금처럼 기호, 단위를 바꿔줄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가는 거, 그리고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가는 거 연습, 여러분들이 각도 직접 연습해 보시면서 반드시 능숙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0분법하고 호도법 알아봤고요. 호도법에 대한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각도 연습하는 거 꼭 익숙하도록 해보시고요. 다음 우리 앞에서 원하고 그리고 부채꼴에 대한 거, 그러면은 지금까지 각도를 이용을 했었던 부채꼴에 대한 거 우리 뭘로? 호도법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공식을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특별히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꼴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갖다가 지금 한 우리 라디안을 써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식을. 부채꼴이라는 거 지금처럼 원에 이렇게 잘려진 일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호의 길이 L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중심각을 세타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냥 지금까지 60분법 써서 똑같이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먼저 전체 원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든 원래 전체 원 중에서 이 세타가 차지하는 건 만큼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체 원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14 그냥 쓸까요? 2 곱하기 우리 3.14 대신에 이제부터는 파이 쓸게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그리고 R, 이 파이 R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뭔가요? 이 전체, 이 부채꼴을 포함을 하고 있는 전체 커다란 원의 둘레가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곱하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L만큼이기 때문에 이 중심각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만큼, 전체 얼마? 원의 360도 분의, 그쵸? 세타 중심각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이었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공식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떻게 호도법을 쓸 거예요. 360도가 누구하고 같아요? 360도는 누구하고 같아요? 2파이였어요. 그쵸? 180도가 파이고 360도는 2파이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파이 앞에 있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도 파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2도 있네요. 여기 2 있죠?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있죠? 해놓고 보니까 뭐가 됐어요? 뭐하고 뭐만 남았어요? R하고 세타만 남았어요. 이 360도를 나타내는 이 파이는 다 없어지고 R 곱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굉장히 식이 간단해졌죠? L은 반지름 R 곱하기 중심각 세타다. 그쵸? 물론 여기서의 세타는 라디안으로 썼을 때 그 기호를 나타내는 세타예요. 자, 그리고 L은 이렇게 고쳤어요. 그러면 넓이도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고쳐볼게요. 자, 그럼 넓이도 우리 어디서 시작하나요? 먼저는 커다란 원의 넓이에서 시작을 해요. 부채꼴을 포함을 하고 있는 전체 원의 넓이 어떻게 돼요? 파이 R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 커다란 원의 넓이고,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세타가 차지하는 것만큼 360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360도는 이제부터 뭐예요? 2파이하고 같아요. 그쵸? 360도는 2파이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이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네요. 자, 뭐가 됐어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세타는 라디안을 나타내는 중심각의 크기가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고쳐볼게요. 여러분, 이게 R제곱 세타 있죠? R제곱 세타라는 거는 이 식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예요. 자, 이게 R제곱 세타죠. 자, 그런데 위에서 R 세타가 뭐라 그랬어요? R 곱하기 세타가 L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L로 한 번 더 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어떻게? R 세타
그쵸?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로 호도법을 나타내는, 그쵸? 간단히 계산을 할 거고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r하고 세타 곱한 것 대신에 l을 집어넣어갖고 2분의 1 rl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부채꼴에 대한 거 호도법을 나타내서 다시 한번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처럼 여러분 증명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원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각도만 2파이로 호도법으로 고쳐줘서 간단히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도 포함을 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넘어가서 한번 몇 가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각도에 대한 거 그리고 호도법 고치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호도법 고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에 대한 거 지금 한 내용들 공식 기억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몇 가지. 자, 1번 보시면 시초선을 임의로 정해서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라 이렇게 돼 있죠. 1번 자, 첫 번째 75도다. 자, 동경을 그려라 그랬으니까 75도. 여기를 O라 그러고 X 이걸 시초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75도만큼 간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35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초선 OX를 제가 여기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마이너스 135도예요.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135도니까 90도를 훨씬 넘어가죠. 자,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마이너스 135도만큼 간 것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마이너스 1200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렇죠? 마이너스 1200도다. 각도가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를 X라 그러고 O라 그러면 1200도 360도를 훨씬 넘어가는 각도예요. 자, 플러스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여러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60도가 몇 번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360 곱하기 3 하면은 얼마인가요? 63, 18에 3, 3은 9, 1080도가 되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들어가는 그러한 각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360도 3번 돌아갔을 때 1080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지금 몇 도가 더 들어간 거예요? 120도가 더, 그쵸? 들어가야지 1200도가 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120도 들어간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틀리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몇 바퀴 들어갔어요? 3바퀴.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 둘, 3바퀴 돌아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온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뱅글 한 바퀴 320도, 한 바퀴 720도. 아,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네요. 3바퀴 돌아서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3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120도만큼 더 진출을 한 마이너스 120도만큼, 그래서 이러한 동경을 갖는 각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200도 지금처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일반각에 대해서 동경 표시한 문제였고요. 여기 마이너스 120도 그냥 1200도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1번 보시면 각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어라. 각도 호도법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120도다. 자, 이것을 호도법으로 고치면 120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여러분? 호도법으로 고칠 때는 180분의 파이 고치시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60으로 나눠지고 3분의 2파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180도. 자, 여러분 180도는 얼마예요? 그냥 파이예요. 그쵸? 꼭 기억해 두세요. 180도하고 파이하고 같죠? 자, 그 다음 3번은 210도네요. 자, 210도 고쳐볼게요. 210도 곱하기
180분의 똑같이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얼마로 나눠지나요? 이거는 60에 3, 7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분의 7파이다. 이런 식으로 파이를 써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에 300도다. 마찬가지로 30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똑같이 60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6, 3, 6, 5,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60분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각도 호도법으로 쓸 때 지금처럼 180분의 파이 곱해서 약분해 갖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거꾸로 만약에 호도법에서 60분법, 그쵸? 호도법에서 몇 도인지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역수 곱하면 돼요. 파이분의 180에서 마찬가지로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보시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그랬어요. 자, 1사분면의 각이다. 여러분 세타가 1사분면이다 그러면은 0도에서 90도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린 1사분면이다 그러면 일반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몇 바퀴를 돌아서 1사분면으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각의 표현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사분면이다 그러면은 360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몇 도? 90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90도 곱하기가 아니라 플러스 90도 그냥 쓰셔도 되고요. 2분의 파이라고 호도법 우리 좀 익숙하게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세타라는 거는 0도에서부터 90도를 나타내는 일반각의 표현으로 썼고요. 자,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3으로 나눌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2파이 n 그리고 3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똑같이 3분의 2파이 n 더하기 3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은 지금 정수예요. 0, 1, 2, 3 하는 정수기 때문에 n을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n에다가 이쪽에다가 쓰게 되면 n이 그냥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지금 보시면은 n은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몇 바퀴 돌았느냐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n이기 때문에 정수값 집어넣어 갖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n이 0이면 그냥 0대죠. 그쵸? n이 0일 경우에는 0부터 3분의 파이. n이 0이면 얼마예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파이. 제가 잘못 썼네요. 파이가 아니라 3분의 세타죠. 그쵸? 자, 그래서 n이 0이 되면은 0에서부터 6분의 파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각도가 되겠다. 자,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6분의 파이는 여러분 30도거든요. 자, 그래서 몇 사분면? 이럴 경우에는 1사분면에 위치해요. 그러면 n이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식에다가 n을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2파이, 그쵸? 또 3분의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3분의 2파이 여러분 몇 도인가요? 잘 아직 연습이 안 되신다면 3분의 2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 곱해보세요. 파이 없어지고 120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120도에서부터 120도에서부터 얼마만큼? 30도만큼 더 간 게 되겠죠. 150도가 돼요. 각도로 따지자면 120도에서부터 150도다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이 2일 경우에 한번 볼게요. n이 2가 되면은 3분의 4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3분의 4파이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이런 식으로 파이 없어지고 3, 6, 240도에서부터 더하게 되면
70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의 각도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n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왜 마지막으로 하느냐?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2파이가 나오죠. 여러분, 2파이는 뭐하고 같아요? 한 바퀴 그냥 딱 돌아서 제자리로 온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n이 0인 경우하고 n이 지금 3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0, 1, 2 한 개 돌아가는 주기성을 가지면서 반복된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나가는 4분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의 각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우리 각도, 범위에 대한 거. 자, 지금 보시면 3번 문제에서 체크하실 거, 우리 1, 4분면의 각이다 해갖고서는 일반 각의 표현으로 나타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눠서 지금 문제 푼 거, n에다가 1, 2, 3 이런 식으로 0, 1, 2 집어넣어서 각도 계산한 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원점하고 그리고 P가 있는데 마이너스 6,8 이것을 맺는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그 섹터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여러분 마이너스 6,8이면 아이고 잘못된 몇 사분면에 있는 각도인가요? 2, 4분면이죠. x는 마이너스고 그리고 y는 플러스예요. x, y 이런 식으로 써요. 마이너스 6이 있고 마이너스 8이 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동경으로 맺는 선분을 하는 세타라 그랬을 때 그쵸?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계산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위에가 8이죠.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이고 8이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을 갖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세타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각함수 각도에서 사인은 뭔가요? 빗변분의 그쵸? 이런 식으로 높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8 그쵸? 사인 세타는 10분의 8 즉 5분의 얼마다? 4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6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그냥 6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호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10분의 실제로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다? 5분의 마이너스 3.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6분의 8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8 즉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부호를 똑같이 따져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4번 문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5번에서 조금 생소한 표현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1번 보시면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 90도 안쪽의 각도일 때 세타의 동경과 그쵸? 세타의 동경하고 누구하고 같대요? 6세타의 동경이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두 각도의 동경이 서로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은 무엇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경이 같다라는 거는 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이 각도 동경 그쵸? 얘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두 각도가 같느냐 그쵸? 똑같이 30도면 30도 50도면 50도 이런 식으로 같아지냐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동경은 일반 각에서 얘기하는 그 동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냥 세타가 딱 여기로 오는 애였다. 그럼 6세타는 한 2바퀴쯤 돌아서 도착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쵸?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몇 바퀴 돌아서 여기로 오는 이러한 각도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생각했을 때 그냥 6세타가 클 거라고 각도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몇 세타가 0에서 90도 사이이기 때문에 두 동경의 차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세타에서 세타. 그쵸? 이게 얼마? 360도, 즉 2파이의 어떠한 실수배만큼, 실수배, 죄송합니다. 정수배겠죠. 그쵸? 360도 돌아간 것만큼,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지만 2바퀴 돌아갔을 수도 있고 3바퀴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거만큼 나오겠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동경일치한다 그러면 두 각도의 차이가 얼마? 360도 곱하기 몇 바퀴? 그쵸? 이제 몇 바퀴, 이거 n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5세타가 얼마가 되나요? 5세타가 2파이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를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5로 양변을 나누면 세타는 5분의 2파이 곱하기 n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식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n은 몇 바퀴를 나타나는 n이기 때문에 정수값이에요. 자, 그래서 n에다가 얼마? 1, 2, 3, 4 집어넣어 볼 수가 있겠죠? n에다가 1 들어가면 얼마예요? 세타가 5분의 2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5분의 4파이가 나와요. 그런데 위에서 지금 세타는 0에서 2파이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죠. 이 이상으로 큰 값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세타는 얼마? 5분의 2파이가 될 수가 있겠다. 이거 각도를 한번 고쳐볼까요? 5분의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 없어지고 5, 35, 36 따라서 각도로 쓰면은 72도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1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동경일치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두 값의 차이가 얼마? 몇 바퀴 돌아간 거 360도의 어떠한 정수배만큼 나온다. 이런 표현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은 또 다른 게 나왔죠. 세타가 똑같이 0에서 2분의 파이고 세타의 동경과 4세타의 동경이 일직선 반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타의 동경 하고 누구? 4세타의 동경.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일직선으로 반대다. 일직선으로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초선이에요. 자, 세타의 동경을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세타예요. 자, 그러면 일직선으로 반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4세타는 얘하고 정확히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직선 방향으로. 그쵸?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 반대쪽으로 동경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빨간색이 동경하고 노란색 동경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지금 이루는 게 얼마? 180도를 이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1번 같은 경우는 한 바퀴 360도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난다면 2번은 우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것은 180도 차이 나는 걸로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말은 4세타를 마찬가지로 큰 각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쵸? 근데 이것도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몰라요. 그쵸?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딱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갖고 딱 온 건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4세타하고 세타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몇 바퀴 돌아서 여기로 딱 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n 그리고 어떻게? 플러스 180도만큼 차이 나는 거, 그쵸? 180 파이만큼 더해지는 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3세타가 2파이 n 더하기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대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직선을 이룬다 그럼 180도 차이 나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거를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면서 외우셨으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3분의 2n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플러스 3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n이라는 거 여기서 쓰이는 n은 정수 n이에요. 그쵸? 몇 바퀴 돌았는지. 자, n에다가 얼마? 0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n이 0이라는 건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딱 요 그림 그대로, 그쵸?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n이 0이 되면 세타가 얼마?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만약에 n이 2가 되면은 뭐가 돼요? 3분의 4파이가 돼서 벌써 조건을 훌쩍 넘어가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바로 0을 집어넣어서 값을 계산을 한 건데요. 따라서 세타는 3분의 파이다. 즉 얼마? 각도로 얘기를 하자면은 60도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에서 두 가지 각도에 대한 조건,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그리고 일직선으로 반대 방향에 있다, 두 가지 유형 같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자, 각도 쓰이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 6번 우리 부채꼴에 대한 문제 한 가지 풀어볼게요. 확인을 해볼게요. 6번 보시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확인차 한번 부채꼴 공식 하나 써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다? r 곱하기 세타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부채꼴 넓이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걸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똑같이 2분의 1 RL로도 쓸 수가 있다. 자, 공식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6번. 그럼 문제 보시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8이고 넓이가 24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이, 그쵸? 넓이 쓸게요. 넓이, 그쵸? S 24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4파이. 자, 반지름의 길이를 주고서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뭘 이용을 할 거다? 이거. 그쵸? 반지름하고 중심각이 같이 쓰여진 공식을 활용을 할게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r이니까 64가 되겠죠. 8, 64 곱하기 세타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32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30이 넘어가면은 세타는 32분의 24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뭘로 약분되나요? 8로 되나요? 8, 4, 32, 8, 3, 그래서 4분의 3파이, 3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부채꼴 넓이에 대한 거, 그리고 호의 길이에 대한 거 공식 확인차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삼각함수 가장 각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각도 고치는 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호도법하고 60분법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 연습해 보시면서 숫자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해 보시고요. 특별히 특수각들 특히 많이 써요. 앞으로 특수각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180도 그리고 360도 이런 것들은 연습해 보시면서 꼭 딱 그냥 각도가 딱 나오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호도법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특수각에 대한 몇 가지 각도들은 호도법하고 연관지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각도에 대한 연습도 반드시 해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채꼴 바꾸는 거 했죠. 그쵸? 부채꼴 공식 지금처럼 부채꼴 공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딱 보고선 이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연습장에다가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에서 그리고 원의 둘레에서 시작해서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파이로 다 바꿔가면서 약분해서 저 공식 나오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